안녕하세요. 거꾸로 교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알아보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우리의 수업 목표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성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이 세 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신사임당이세요. 자, 신사임당이 어떤 분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나서 자기 집이라는 거죠. 그 어머니의 집을 외가라고 합니다. 강릉에서 태어나서 외가에 머물렀고 결혼하여 시집, 남편네 집이죠. 남편의 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남편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부모님,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7남매가 있었는데요. 자, 신사임당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율곡이의 어머니시죠. 그래서 이이가 특히 조선시대의 뛰어난 학자로 존경을 받게 되고요. 자, 신사임당은 이런 훌륭한 율곡이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문장, 글씨 쓰는 것, 글솜씨를 문장이라고 해요. 자, 붓글씨, 바느질, 자수, 수 놓는 거 있죠. 한복 같은 곳에 그런 수, 자수 등 모든 방면에서 아주 그냥 솜씨가 뛰어나세요. 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셨어. 그림은 산수화, 이렇게 풍경화 비슷한 그런 산수화가 있고요. 산, 물 이렇게 그리는 것, 포도, 묵매, 묵으로 우리가 벼루랑 물 이렇게만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걸 묵매라고 하고, 초충이라고 하죠. 벌레와 곤충 그리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실력자들이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충에 능했어요. 아주 잘 그리셨고, 특히 신사임당의 그림 중에 초충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조선 초기에 이 분야를 신사임당이 대표할 만큼 아주 잘 그렸습니다. 초충도는 우리가 교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신사임당이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조선 전기의 여성의 삶의 특징 때문인데, 조선 전기의 여성은 그 당시의 그 지위와 권리가 고려시대 때와 비슷했다고 해요. 고려시대 때의 삶이 어땠냐면 조선 전기랑 비슷하죠. 일단 아들과 딸에게 고르게 분배했어요. 아주 중요한 것.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가면서 뭔가 지냈는데 차례라고도 하죠. 차례라고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있어요. 그걸 고려시대 때 또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 집 생각하면 큰아빠네 집 또는 본인네 집, 아버지 집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는요, 남편과 함께 조선 전기죠, 지금은. 아내의 집에서 살았어요. 참 신기하죠? 자, 조선 전기에는 무슨 시대랑 비슷했다고 했죠? 네, 고려시대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성의 지위가 점차 낮아지게 돼요. 유산상속, 유산이라고 하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유산상속, 상속은 받는 걸 얘기해요. 유산상속 때 시집간 여자는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았어요. 못 받는 걸 제외라고 하지요. 자, 주로 제사를 지내는 아들 위주로 재산이 상속됐던 거예요. 성재가 왔구나. 디딤 영상을 촬영하는 중인데. 네? 자, 디딤 영상이요? 그건 저도 나오는 거예요? 일로 와서 같이 들으세요, 그럼. 자, 어디에서 이름이 사라졌을까?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여자들의 이름이 사라졌는데 어디서 사라졌을 것 같아요? 글쎄요. 바로 족보에서 사라졌습니다. 뭐요? 네. 그리고 친형제 내외법, 이혼과 재혼 금지, 이렇게 조선 중후기에는
이혼과 재혼이 금지됐어요. 이혼도 못해. 그리고 내외법이랑 친형제는 선생님이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혼인 후에 여자는 조선 중후기에 누구네 집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거 남편 집. 그렇지, 남자 집에서 생활했어. 이게 바로 친형제예요. 우리 조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구만. 자, 재혼을 한 여자의 재혼이라는 건 이혼한 뒤에 또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엄마가 다시 결혼하는 걸 재혼이라고 하죠. 재혼한 여자의 누구와 아들. 그치, 아들과 또 딸? 아빠? 아들과 손자까지 문과, 생원, 진사 등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이나 집안에서 지내는 장소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걸 바로 내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내외한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붙어있지도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내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가셔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가요. 제가 지금도 왼발이라서. 네, 양말 꼭 신으세요. 네. 자, 신분에 따른 조선 후기의 영성의 생활 저도 나오는 모습이 거예요, 사진 영상에? 네, 자, 양반, 상민, 천민에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 여성은요, 남성과 하는 일, 집안에서 지내는 장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자식을 키우고 일상생활을 할 정도의 교육만 받았어요. 지금처럼 다 배우지 않았어. 딱 필요한 정도, 바느질하는 방법 아니면 몇 개 글씨 이 정도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음식장만이나 손님맞이 등 집안일을 관리했죠. 그래서 집 안일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안에 있는 사람, 안사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상민 여성은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뭘 하고 있죠? 이거 지금 이게 다 천 짜는 거예요. 시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명삼배라고 하는 천을 짜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 일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거 무슨 방망이 같아요? 물이 잘 안 보이죠? 여기 누가 훔쳐보고 있네 심지어. 자, 뭘 하고 있는 걸까? 빨래를 하는 장면인데 이 의복이 지금 양반이랑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양반 녀석과 같은 제약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칼을 들고 산 같은 데서 나무를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쌈, 빨래, 나물 캐기 등 힘든 일을 상민 여성들이 도맡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천민 여성은요, 관청, 양반집 등에서 힘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 후기의 여성의 생활 모습, 지금 뭔가를 걸치고 있네요. 외출할 때 얼굴을 가려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 가마를 타고 다니는데 이 가마를 타고 다닌 이유는 뭘까? 조라고? 그게 아니라 양반 여인은요,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을 외간 남자, 다른 남자, 남편 빼고 다른 남자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가마를 탔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바느질 도구를 이렇게 보관하는 함이거든요. 이 보관함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글 공부보다 바느질하는 게 여자가 더 할 일이다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지금은 우리 전혀 그러지 않죠. 자, 이건 바로 은장도예요. 짧은 칼인데요. 이걸로 자기 몸을 보호하거나 노리개 용도로 여자들이 차던 칼이에요. 이 문 뭔지 아세요? 바로 열녀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남편만 섬기고 남편이 죽더라도 재혼하지 않는 여자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야 했어요. 조선 후기에는. 재혼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는 과거를 볼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세웠던 열녀문이라는 기념물이에요. 한 예로 의령남 씨는 남편이 중병에 걸렸는데 살렸어. 근데 그랬다가 사망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 뒤따라 자결했어요. 청주 한 씨도 마찬가지예요. 사망하자
자식이 없어서 남편의 뒤를 따라 순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칭찬해 주려고 열녀문을 세웠던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삼종지도가 뭐냐? 조선 후기 때 여자들은 삼종지도를 지켜야 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른다. 두 번째,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른다.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남편, 세 번째는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이게 삼종지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남편 이렇게 세 명을 젊어서 늙어서까지 쭉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거지약과 결혼한 여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들과 이거 보세요. 시부모님에게 불효한 것, 아들 못 낳는 것, 하늘이 줘야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행실이 나쁜 것,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수다스러운 것, 이게 여자들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허물이라고 해서 칠거지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는 삼불거, 3가지의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부모님을 위해 3년 동안 3년상을 치른 경우예요. 혼인 당시에 가난하고 천했으나 후에 부자가 된, 돈을 많이 벌게 된 그런 여자는 버려선 안 된다고 했고요. 이혼한 뒤에 돌아갈 만한 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칠거지약과 삼불거 잘 기억해 두세요. 물론 지금은 이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숙종이 인현왕후에게 말한 칠거지약 중 3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걸 정리하면요. 조선 후기의 여자들의 삶은 정절,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 또 남편이 죽고 나서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정절을 지켜야 했고, 제 상상 속에서도 차별을 받았고, 옷차림이 불편했고, 사회활동, 지금처럼 뭐 정치에 나가거나 그럴 수 없었고, 바깥 활동을 할 때도 가마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재혼도 안 됐죠. 삶의 제약이 아주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여성의 삶에 제약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이구, 오늘 디딤 영상 12분이네요. 자, 그럼 조선 후기에 여성의 삶에 제약이 많았던 이유는 우리 교실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딤 영상 잘 보고 오세요. 안녕!